체벌이 일상이던 시절에는 꼭 체벌만이 아니더라도 학생에 대한 취급이 안 좋았어요. 그나마 제가 학교 다닐 적에는 체벌 금지니 하는 슬로건들이 떠돌 때여서 그나마 덜하다고 들었었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당시 졸업한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대놓고 사람의 인격을 모독한 흔적이 남아있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저 막연하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거나 사람을 도구처럼 부린다거나 하는 말들도 처음엔 몇 년 전에는 그 정도로 체벌이나 기합이 심했나 보다 하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심했던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겠네요.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교실 칠판 위에 보면 급훈이랍시고 액자 같은 거 걸잖아요.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반 급훈은 그나마 정상이었다고 기억을 해요. 결국 공부 못하면 엿된다는 걸 고사성어로 곱게 표현한 글이어서 공감은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있으나마나 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옛날에는 그 급훈조차도 심상치가 않더라니까요. 지각하면 칠판 집기 반항하지 말 것 이런 식이었대요. 저딴 걸 급훈이랍시고 적어놨지만 솔직히 저는 저걸 봐도 큰 감흥은 없었어요. 저 정도는 그냥 일상이었으니 왜 뻔한 걸 굳이 급훈으로까지 넣어놨을까 하는 의문만 있었죠. 제가 들었던 내용 중 중요한 건 급훈의 내용이 아니라 저 액자를 걸었던 방식이었으니까요. 액자를 걸었다고 해봐야 칠판 위에 설치된 스피커 옆에 살짝 걸쳐놓는 방식이어서 딱히 벽에다 못질을 하거나 할 필요도 없었어요. 우리 반 애들은 어지간히 큰 애들을 제외하고는 책상을 밟고 올라가야겠지만 남자 선생님들은 그냥 의자 하나 받쳐놓고 올라가면 급훈 액자 정도는 올려놓을 수 있어 보였어요. 아니면 까치발을 하면 그런 것 없이도 올려질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걸 굳이 학생을 밟고 올라가는 선생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멀쩡히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교실 앞으로 불러내서 엎드리게 시킨대요. 정확히는 엎드려 뻗치는 자세에서 무릎을 땅에 내린 자세로요. 기합받는 것도 아닌데 생으로 엎드려 뻗치기에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도 엎드려 뻗친 자세면 누구라도 그 위에 올라가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무릎이라도 바닥에 내려야 두 팔과 두 다리로 사람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좀 야만스러워 보이더라도 빨리 액자만 올려놓고 오면 끝날 문제니까 잠시 버틸 수 있는 문제라 쳐요. 근데 선생님도 받침대로 쓸 애를 아무나 불러내지는 않았어요. 당연히 평소 행실이 올바르지 않은 애들 중에서 교묘하게 안 걸린 애를 불러냈죠. 우리가 보기에는 선생님의 괜한 짜증이겠지만 어쨌건 선생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학생을 벌주지는 않았으니까요. 선생님이 급훈 액자 들고 불렀을 때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왜 나가냐고 해봐야 소용없는 게 안 나간다는 선택지 자체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이름까지 지명하며 부르는데 안 나갈 도리가 없으니까요. 일단 나가면 따로 설명 같은 건 할 필요가 없었다나 봐요. 급훈 액자 올린답시고 자주 학생들을 불러내서 의자 대용으로 쓰셨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액자랑 회초리를 같이 들고 올라갔어도 그러려니 했었나 봐요. 그리고 예상대로 선생님이 회초리도 같이 들고 올라간 상황이면 쉽게 안 내려오셨다나 봐요. 그냥 대충 올려도 무슨 내용인지 다 보일 텐데 일부러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괜히 이리저리 돌려가며 액자를 움직이다가 발판이 왜 자꾸 움직이냐는 거죠. 당연히 사람인데 그냥 밟고만 올라가도 꿈틀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든 무게를 버티려고 발악하는 과정인데 움직인다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내려와서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니셨고 사람 위에 올라간 상태에서 회초리를 사용하셨대요. 선생님 무게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혼이 나갈 지경인데 거기에 매질까지 더해져 봐요. 듣기만 하면 이게 도저히 사람이 버틸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막상 의자 대용이 된 당사자들은 어떻게든 버텨나갔다고 들었어요. 이게 단순히 힘들어서 자세가 무너졌다 같은 걸로 끝날 사안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깔린 애 자세가 무너지면 위에 선생님도 같이 넘어지시잖아요. 그것마저도 예상하고 집요하게 괴롭히는 선생님도 간혹 계셨다고 들었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생 자세가 무너질 때 같이 넘어지셨다나 봐요. 당연히 그렇게 넘어지신 다음에 자세 무너뜨린 애를 그냥 두지도 않으셨대요. 자세가 아주 안정적이어서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고 바닥을 기어다니도록 혼이 났대요. 당시엔 그런 모습을 보고도 언젠가 혼날 줄 알았다 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는데요. 그런 걸 보면 선생님도 아무나 의자 대용으로 불러내는 건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급훈 액자는 올려야 하는데 딱히 불러낼 만한 학생이 없는 그런 경우요. 평소 밉보였던 애들도 혼낼 만큼 혼낸 다음이라거나 시험이 끝난 다음이라 한바탕 메타작이 끝난 다음이라면 선생님도 누군가를 골라내기 곤란하셨을 거예요. 들어보면 끌려나가는 당사자도 언제 한번 걸릴 걸 예상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랬으니 선생님이 불러냈어도 별다른 불만 없이 버티는 것만 생각했었대요. 그런데 나름 혼날 것 다 혼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선생님이 불러내면 아무리 평소에 말썽을 부렸다 쳐도 억울한 측면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선생님이 불러내는 존재가 각 반의 반장들이었어요. 반장쯤 되면 평소에 딱히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다른 학생들보다 솔선수범해야 하고 그런 것도 반장이 감당해야 하는 거랬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당시 체벌이라고 딱히 이해한 건 아니었잖아요. 당시 반장들도 나갈 만한 사람이 없으니 선생님이 불렀을 때 나간 거지 거기에 불만이 없었던 건 아니랬어요. 불만을 가진다고 뭐가 달라지지도 않았겠지만요. 평소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기합을 자주 당해본 애들은 그나마 적응이 빨랐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한 번씩 혼이 나는 반장 같은 경우에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던데요. 당연히 공부만 하는 반장들은 선생님의 무게를 제대로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게다가 선생님이 반장이라고 딱히 배려를 해주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성적의 등락만이 달랐을 뿐 어차피 다 같은 학생이었을 테니까요. 어차피 한 번씩 날 잡아서 정신이 번쩍 들도록 때려줘야 하는 학생들이었을 테니까요. 오히려 반장 같은 애들을 불러낼 때 미리 자세가 무너질 걸 대비하기도 했겠죠. 선생님들도 반장을 밟고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히 예상하셨다는 거겠죠. 오히려 더 빨리 자세 무너지라고 발을 구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회초리 휘두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다나 봐요. 그 뒤로는 여느 문제 아들과 비슷하게 취급하셨대요. 신명나게 반장 상대로 회초리를 휘두르면 반장은 몸을 돌돌 말아서 버티기만 한대요. 그러다 선생님이 회초리 끝으로 톡톡 건드리면 또 알아서 엎드려 뻗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반장네 엄마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선생님의 체벌엔 저항할 수 없었어요. 문제는 반장이 그런 식으로 극단적이게 체벌을 당해본 적이 별로 없다 보니 들어가야 할 타이밍을 못 잡는 경우가 많았다나 봐요. 선생님은 수업 들어오신 김에 급한 액자를 교체하려는 거잖아요. 본질은 반장을 교육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히 선생님의 매질이 끝난 것 같으면 알아서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들어가야 했는데요. 그저 아프다고 버티기만 하던 반장은 이런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나 봐요. 선생님은 이제 끝났으니까 회초리로 반장을 톡톡 건드린 거였는데 그걸 모르는 반장은 다시 제대로 엎드려 뻗치는 시기였어요. 그럼 선생님은 그걸 말로 설명해주면 될 텐데 그런가 보다 넘어가시나 봐요. 체벌이 끝났는데도 벌을 서봐야 반장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앞자리에 앉은 애들이 어떻게든 눈치를 주곤 했지만 못 알아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대요. 교실 앞에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혼나다 보면 주변으로 시선을 돌릴 정신이 없거든요. 그럼 선생님은 그냥 수업을 시작하셨고 반장은 계속 기합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쯤 되어서야 반장도 겨우 분위기를 파악했었나 본데 그러면 이미 때는 늦은 거였어요. 선생님은 이미 암묵적으로 반장의 기합을 허락하신 거니까요. 이미 시작된 기합을 겨우 분위기만으로 거스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장쯤 되면 그런 분위기는 또 기가 막히게 알아차려서 딱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지는 않았대요. 그리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도 선생님께 인사를 시킬 반장이 없으니 수업 종이 쳐도 뭔가 빠진 느낌이 들게 마련이잖아요. 괜히 교무실로 가시기 전에 반장에게 매질 한 대를 하고 교실을 나가시는 경우도 있었대요. 더 억울한 건 아직까지 들려있는 급한 액자를 한 손으로 가볍게 위에 올리는 경우요. 결국 선생님은 액자 위치도 중요하지 않았고 올리는데 딱히 누군가가 필요하지도 않았대요. 그런데도 괜히 공부 잘하고 있던 반장을 대상으로 그런 짓을 한 거였어요. 그럼에도 반장은 겨우 그런 정도로는 집에 가서도 엄마에게 일러 바치거나 하지는 않았대요. 그런 경우는 그저 그날 재수가 좀 없었을 뿐 그저 일상일 뿐이었으니까요. 이런 거 생각하면 당시엔 우리도 그렇지만 선배 언니들도 정말 미련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황당하거나 재미있는 소재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마 친구들한테 들은 것처럼 친근하게 이야기를 풀어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